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배우 할리우드 액션 남배우 남태호입니다. 오늘은요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가 많죠. 1895년 리메르 형제가 만들었죠. 발명품인데 125년 지났습니다. 굉장히 짧은 예술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벌써 미래를 얘기한다.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영화가 종합예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산업적인, 가장 산업화된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이자 예술이죠. 그러다 보니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과 민감하게 가장 먼저 조응하는 예술의 장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됐죠. 수천 년이 됐죠. 그럼에도 그 고유의 그 질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영화는 주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종합예술이죠. 여러 예술적 요소들이 다 결합된, 좋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술이기도 하고, 또 하나 보면 근본이나 족보가 별로 없는 예술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촉발된, 특히 이제 오프라인 상영이 힘들어지니까 온라인 상영 등등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요,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윤성현 감독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좀 늦게 데뷔가 됐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가장 핫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배우 중에 지금 이재훈이라든지 안재욱, 최우식, 박정민 다 나왔습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작품이 95억의 제작비를 들었고 20억 정도의 P&A 광고 비용이 들어서 115억 정도의 총 제작비가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 120억에 판매가 됐습니다. 한 90개국 정도의 홍보가 됐으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나라마다 한 1억씩 받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했겠죠. 월 10,000원 받아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전체적인 손익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배급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프라인 한국에 2,300개 극장에 쭉 한 1,000개관 이상이 깔을 것인가, 또 광고비를 더 들겠죠.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마침 코로나기 때문에 광고를 이미 1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한번 연기를 했어요. 그럼 또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걸 고육지책으로 아마 판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냥의 시간이 작품성이나 대중성, 완성도 모든 면에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배우와 이 감독이 이 정도일까?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제가 8초간 나왔던, 8seconds 나왔던 양자 물리학의 주연이었던 박혜수 씨가 연기상도 탔죠. 그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킬러로. 제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0억에 판매한 건 아마 비교적 손실을 적게 보고 현명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해외 배급사와 마찰도 있었죠. 이미 해외 다 팔아놨는데 갑자기 넷플릭스에 판매하니까 우리는 어떡하냐 난리가 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잘 조정이 되고 이쪽 제작사 쪽에서 사과를 하고 잘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라는 어떤 변수가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 모든 영화는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8대2 시장입니다. 개봉관 시장이 80%, IPTV 등등의 2차 시장이 20%입니다. 해외는 통상적으로 2대8 시장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에서 또는 비극장 상영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영화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죠. 자기 돈을 내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돈을 내면서 그러면서도 봅니다. 공동체 속에서 같이 느끼는 그 긴장감과 희열과 환호와 이런 것들을 집에서 혼자 볼 때는, 폰으로 볼 때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직 오프라인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한국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거대 기업이 장악하고 있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CJ나 롯데나 메가박스부터 해서 많죠. 그러다 보니 아직 오프라인의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 거창한 미래 정말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 버릴 것인가? 영화라는 게 최근에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영화제들도 다 온라인 상영을 했었죠. 근데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함께 느끼고 이런 정서나 공감을 공통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은 꽤나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 현대가 산업사회 되면서 점점 파편화되고 개인이
이렇게 됐다는 건 이미 인지하고 있고 많은 인문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삶의 양태나 문화를 향유하는 양태도 달라질 것이다. 대표적인 대중예술을 할 수 있는 영화도 이제는 공동체로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론이 나긴 어렵죠. 근데 한국은 아직은 오프라인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바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현재 상업영화가 수십 편이 개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밀려있죠. 촬영도 꽤나 중단됐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 꽤나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영화를 어떻게 언제 개봉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영화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70편 정도가 밀려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름이 됐죠. 7월에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씩 개봉을 합니다. 조금 방향 상황들도 나아졌고, 프로야구도 이제 관객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가 개봉하지는 않습니다. 채산성이라는 게 있죠. 이걸 깔아서 과연 될 것인가? 넷플릭스에 팔아버릴까? 자,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죠. 자, 개봉을 하려고 하는 영화들의 고민. 넷플릭스에 팔까? 1번. 아니면 빨리 개봉을 할까? 8월, 7, 8월 성수기잖아요. 영화는 여름, 겨울이 최고 성수기거든요. 아시다시피 봄, 가을, 비수기입니다. 그럼 성수기에 개봉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가을에 할 것인가? 많은 고민합니다. 자, 그럼 당장 조만간에 개봉하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의 특성을 보자면, 1차적으로는 대작들 같은 경우 100억, 200억 이렇게 든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을 합니다. 강행을 합니다.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걸만하다고 본 것이죠. 또 애매한 영화였습니다. 이거 뒤에 걸어도 자신이 없고, 대작도 아니고, 힘을 못 받을 것 같고, 자신 없고, 넷플릭스에 금방 판매될 것 같지도 않고, 바로 IPTV로 가기에는 단가가 또 떨어집니다. 개봉하고 가야만 온전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포자기성으로, 반포기성으로 나오는 영화들도 꽤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뒤에 가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남은 영화들, 대다수의 영화들, 가을 또는 잘못하면 내년 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성수기에 대작 영화 정면 승부를 걸기에는 힘이 미약합니다. 일단 마케팅 비용을 그만큼 많이 들이기가 어렵겠죠. 오프라인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관계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일반적인 대다수라는 얘기죠. 아주 대작 영화, 지금 반도라든가 이런 영화들, 살아있다라든가 좀 큰 영화들은 이제 개봉을 하겠죠. 근데 이런 영화, 대다수의 영화들, 일반적인 아주 상업 영화들 같은 경우는 수십억, 최소 40억, 50억씩 들어간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지금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7, 8월에 그냥 던지는 승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작과 맞붙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이나 내년 봄에 개봉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2편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승영 씨, 오나라 씨 이런 분들이 주연했던, 김희원 씨까지 요번에 바퀴 달린 집에도 나오고 하시죠. 예능도 하시고, 그분들과 같이 했던 입술은 안 돼요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놉시스하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영화도 예전에 있었죠. 에로 영화 아닙니다.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 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무가라는 작품, 검색해보면 아시겠습니다. 대무가 한가흥, 박성웅, 정경호, 투톱이죠. 라이프 마스부터 쭉 한 서너 편째 같이 하고 있죠. 그 두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본해수사의 윤경호 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편의점 샛별의 한선아 씨, 그리고 끝난 이태원 클라스의 유경수 배우, 그리고 극한직업 비롯해서 지금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우리 양현민 배우, 이런 사람들이 출연한.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지도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개봉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외인 영화는 없죠. 그래서 개봉 시기를 굉장히 이 영화도 언제일지 지금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볼 수 있죠. 저는 배우기 때문에 사실 상품으로 보자면 생산 단계에 개입하는 사람입니다. 유통 단계는 저와 무관하죠. 저는 열심히 생산,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이기도 하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제가 열심히 참여를 했고, 그것이 제 역할이고요. 자, 이후에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유통시키고 시장에서 순환시키고
수익을 다시 창출하는 것은 제작을 하신 분 또는 뭐 투자사 또는 배급사 이분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제가 유추하기에. 그것은 뭐 제가 참여한 영화든 아니든 마찬가지겠죠. 그 이면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코로나 시대에 한국 상업 영화의 개봉에 있어서 고민점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영화와 지금 개봉하지 않는 영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는 멀티플렉스보다 넷플릭스를 선택한 영화들은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 우리가 즐기는 영화 문화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극장이 어느 정도 생존할 것인가? 물론 예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비디오 킬러 라디오스타처럼 비디오가 나왔을 때 라디오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라디오는 죽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결국은 살아남았고 독자적인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 아늑한 정서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팟캐스트 같은 것도 나름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팟캐스트도 팟캐스트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오디오 클립이라는 형태로 크게 보면 비디오 오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디오 클립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책 읽는 뭐 것도 있고 뭐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있죠. 라디오 드라마 형태도 있고 많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오감을 어떻게 자극해서 정서적 울림 또는 정신적 울림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든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바뀌어질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광고를 한다고? 네, 합니다. 그래, 손에 잡았습니다. 예, 그래피누 펩타이드 3종 화장품 안에 있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유일의 비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를 샀을 때 19,800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비싸죠. 그래서 남태호TV라고 쓰시면 구입은 jwpark.com 가셔서 그래피누 검색해서 구입하시고요. 거기에 남태호TV라고 쓰셔가지고 하시면 2개를 사시면 2개, 2 플러스 1 2개를 사면 총 5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객단가 따지면 7,920원이 되는 기적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고요. 곧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성들도 그렇고 한 번에 다 한다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편하고. 네. 그리고 이 기업이 특히 탈모 예방 샴푸 또 그쪽은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jwpark.com에 그쪽은 오랜 동안 연구하고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사용해보니까 샴푸나 린스를 사용했을 때처럼 매끌매끌 찰랑찰랑 이게 아닙니다. 예. 그건 화학제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좋아 보이죠. 그러나 두피에 좋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예전에 단오날 창포에 머리를 감던 그런 느낌,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남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발이 굵어진다는 얘기고 잘 뽑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탈모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약간 거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방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아주 좋은 요소들로 됐고요. 그런 면에서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벤트를 하니까 또 발매 이벤트니까요. 한 7,92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일반 비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비싼 비누라고 할 수가 있죠. 비싼 만큼 값을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사실은 1,000원, 2,000원 정도의 비누를 보통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써도 되죠. 뭐 아니면 더 싸게 한다면 예전처럼 뭐 빨래 비누로 해도 뭐 괜찮겠죠. 근데 그건 뭐 피부나 두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닌 분들은 꽉 잡으십시오.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그래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의욕계 남태호TV에서 광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시연도 하고요. 또 여름 맞이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보고 심심하면 한번 나중에 시사도 살짝. 근데 시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지쳤지 않습니까? 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얘기 하자는 것도 유튜브의 하나의 뭐 특징인 것 같으니까 제가 요리도 하고 다양하게 한번, 제가 또 치사병 출신이라 요리 잘합니다. 칼질 제가 뭐 킬러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한번 야자수 밑에 가서 그거 한번 해드리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뭐 예능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전 이렇게 해서 뭐 어부 새끼를 하든 뭐 도시 새끼를 하든 뭐 나름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제는 제가 자주 대단히 죄송하게도 못했는데 2,000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또 2,000 만들고 빨리 해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